자, 오늘의 메인 핵심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차트가 이런 모양을 그리는 대형주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야, 제가 어떻게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 보통은 이런 건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요 근처에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주가가 이런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도 있나?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 이게 별다른 뭐 빠지고 움직임이 없어. 그냥 이렇게 올라가. 물론 최근 한 2, 3년간은 100만원에서 140만원 박스권에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 쑥쑥. 이게 LG생건입니다. 게다가 아니, 아까 전에 게임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있잖아. 한한령 파노 안 나오는 거. 게임도 이것 때문에 파노가 안 나오죠. 2016년에 우리나라가 상중가에 사드를 배치했다가 중국이 한한령, 한국 한류를 뭐 차단한다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같은 것도 잘 판매가 안 되고, 한국 연예인 광고 출연 안 되고, 아까 전에 게임 같은 거 파노 안 나오고, 중국에 들어가던 업체들 다 쫓겨나고 그랬는데 2016년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타격을 받긴 받았어요. 요거를 봤더니 이거 이해가 됐거든?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간다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 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가? 대표적으로 LG생건하고 경쟁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 회사도 대단한 회사예요.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이때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황제주의 대표주로 불렸죠. 올라갔다가 한한령 뭐 이런 거 나오면서 화장품 매출이 쭉 떨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졌거든? LG생건은 그런 모습도 없어요. 왜 없었을까가 오늘의 주제 얘기인데, 뭐 LG생건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이 회사, 저희 아버지가 그 럭키 다니셨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치약이 항상 많았습니다. 럭키 치약이 그렇게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럭키가 LG가 됐죠. 아주 유구한 전통의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LG생건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7위예요. 우선 주 빼야 되니까. 시총이 22조입니다. 현대차를 넘었고 삼성물산을 넘은, 삼성물산 사실 지주회사라고 봐야 되니까 삼성전자, 삼바 주식이 있어서 올라간 거니까 이 10개에서 12위, 이 카카오까지 12위 중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지 않은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왜냐, 이거 반도체, 그 바이오, 이거 IT 기업이죠. 뭐 비대면, 뭐 언택트는 IT 기업, 바이오, 배터리, 이것도 뭐 현대차 정도면 전기차? 이거는 지주회사고, 이것도 배터리, 이것도 IT, 1위에서 10위까지 대부분 카카오까지 다 그런 회사들이 먹고 있는데, 아니 뜬금없이 이거 화장품 회사가 우리나라 7위에 올라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일단 보면은 LG생건의 대단함을 보면은 작년 2020년까지 15년 연속 성장입니다. 게다가 분기별로도 성장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60분기 연속 성장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5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올랐어. 아니, 중간에 한한령도 있고 이거 코로나도 있고 어떻게?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왔으니까, 코로나가 오면은 누가 보더라도 화장품 같은 거 판매량이 면세점에서 중국 애들이 와서 사고 가고 있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화장품이 당연히 굉장히 아래로 꺾어지면서 성장세가 드디어 15년 만에 꺾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면세점이 안 될 거 아니야. 화장품이 뭘 그렇게 잘 팔리겠어. 이게 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LG생건이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럴까 싶은데 사상 최대 1분기 실적,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성장했다. 역대 최고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저성장기를 2010년대를 그대로 겪었는데 60분기 연속 영업이익 증가. 영업이익이 21배, 시가총액이 50배가 늘었어요. 아, 이게 물론 이 기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CEO 아저씨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분 차석영 LG생건, 지금 LG CEO 부회장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LG생건에 들어왔을 때가 2006년인가 2007년인가 하여튼 뭐 2000년대 중반인데, LG생건이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 아저씨 들어오기 전만 해도 몇 년간 매출액이 줄고 있었고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2004년에 영업이익이 2002년 대비 반토막이 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저 아저씨가 CEO로 오신 다음에 회사가 바뀌었죠. 처음에 들어가셨던 게 뭐냐면은 2007년에 회사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 코카콜라를 인수해요. 물론 한국 코카콜라 이거를 인수한 게 아니라 코카콜라 음료라고, 사실상 한국 코카콜라예요.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원액을 주면은 얘네가 일로 주면은 얘네가 마케팅을 해서 파는 거니까 사실상 한국 코카콜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인수해요. 3,853억에. 근데 참고로 LG생활건강은 그때까지는 음료가 없었거든. 음료가 없이 화장품하고 생필품 팔던 회사였어요. 근데 음료 섹터를 만든 거예요. 이거죠. 음료 부문을 들어오자마자 신설을 했는데, 그럼 왜 만들었을까? 이 옛날에는 들어오기 때까지는 생활용품의 67%, 화장품의 32%, 67대 31, 그러니까 7대 3 정도로 생활용품 회사에 화장품을 섞은 회사였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저 이제 차석영 아저씨 말이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때 당시 LG생건은 위험성이 너무 큰 회사다. 왜냐? 여름에 되면은 화장품이 잘 안 팔리는데 계절성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뭐 이렇게 좀 팔리다가 여름이 더우면 화장품이 잘 안 팔려. 그러다가 또 겨울 되면 팔리고, 계절성 있는 회사에서 여름에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를 메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름에 수요가 있는 음료로 진출합니다.
가발 아니거든요. 무슨 가발이에요. 머리를 안 깎아서 그런데. 가발 아니에요. 위험이 있을 때, 계절성이 있을 때 매출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음료 부문 M&A를 막 해요. 그래서 계절성을 없앱니다. 코카콜라 사고 뭐 다이아몬드 샘물 사고, 저희 친구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샘물에 근무했었는데 하여튼 해티 음료를 사고 이런저런 음료 부분을 삽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옛날에는 생활용품에 70%, 화장품에 33% 음료가 없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생활용품을 한 20%, 음료를 한 20%, 화장품을 60%, 6대 2대 2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2020년이 온 지금 보니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이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을 한 건데 이 자산 배분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음료 부분이 생기면서 아까 말한 여름에 매출이 비는 그 부분을 메워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생활용품이 정말 계륵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힐 때 한 건을 해줘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료 부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더 페이스샵, 유명하죠. 페이스샵을 인수해서 당시 1위였던 아모레퍼시픽하고 화장품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차석용 아저씨 그럼 원래 유명한 게 막 사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업들을 오자마자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삽니다. 이게 뭐 20 몇 개를 샀네, 30 몇 개를 샀네 그래요. 오자마자 M&A를 아다다다다다닥 하는데 M&A 많이 하면서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들어맞았죠. 뭐에 들어맞았어요? 이때 중국 화장품 시장이 한국이 이렇게 올라오던 게 2014년, 2016년이에요. 요 화장품 붐에 기가 막히게 올라탔죠. 이게 같이 올라탔죠. 아모레퍼시픽도 이때 엄청나게 올라타고 LG생건이 안 그래도 화장품을 막 투자하고 있었는데 물이 들어왔죠. 배를 노를 막 젓고 큰 노를 만들고 있었는데 물이 들어오면서 이거에 같이 올라타면서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가는데, 자 그래 좋단 말이야.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한 사람들이 올라타서 LG생건의 실적이 막 올라가고 한한령이 불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LG생건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뭐 이거 했으니까 저때가 안 떨어지는 게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왜 안 떨어졌냐? 여기에 관해서도 의견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사드 모봉은 똑같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거의 90%잖아요. LG생건은 아까 봤지만은 6대 2대 2란 말이에요. 화장품이 떨어질 때 나머지 게 받쳐줬기 때문에 안 떨어졌다. 이런 게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거는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서 뭐라고 하기 뭐하지만은 LG생건 같은 경우는 럭셔리 브랜드를 굉장히 강화했다. 아까 우리 펫 뭐 먹을 거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럭셔리 브랜드에 밀려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펫 시장에 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LG생건, 제가 화장품을 안 써서 그래. LG생건 제품들이 뭐 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럭셔리 브랜드인가? 중국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를 잡히면서 중국에서 한한령이 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중저가 브랜드들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럭셔리 브랜드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초고가 브랜드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다는 건데, 럭셔리 이미지에 들어간 뭐 후숨, 뭐 초고가 라인 숨마? 더 페이스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옛날에는 중저가 브랜드를 LG생건도 들어갔는데 더 페이스샵으로 이거 중저가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빼고 초고가 라인만 놔뒀는데 이게 럭셔리가 결국에는 먹혔다. 그래서 제가 가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게 정말 비싼 화장품인가? 숨이 비싸다. 숨 12만원. 근데 검색을 해보면서 느꼈어. 나는 검색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이게 12만원이면은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 검색을 해보지. 이게 120만원이어도 이게 판단이 잘 안 될 판인데 12만원이면 이게 싼겨 비싼겨, 이게 뭐 적절한 건지 뭐 비싼 건지 뭐 알 수가 있나 내가. 뭐 비싼 거 같기도 하고 싼 거 같기도 하고 비싼 뭐 럭셔리 브랜드라고 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브랜드에 많이 투자를 했던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LG생건은 럭셔리 브랜드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드디어 1위를 탈환했다는 거죠. 이렇게 국내긴 한데 LG생건이 아모레퍼시픽을 한 40년 1등 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있죠. 40년간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에서 태평양이죠. 1등을 했었는데 드디어 역전을 하는 게 아니냐. 시가총액으로는 이미 역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게다가 그래 좋단 말이야. 사드가 와서 한한령이 와서 한번 덜컹했지만은 그래 뭐 럭셔리 쪽이 있고 다른 데가 음료 같은 게 받쳐주면서 덜컹은 안 하고 증가하는데 성공을 했지. 좋단 말이야.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다시 한번 덜컹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같다. 15년 연속이 드디어 끊기는구나. 누가 봐도 빠지잖아요. 코로나 면세점 안 팔리고 중국에서도 뭐 화장품이 별로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고 드디어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연결된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잘 그 얘기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LG생활건강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6대 20대 20이잖아요. 요 20을 차지하던 생활용품이 불과 2017년 2018년까지만 해도 부진하기 때문에 요 생활용품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올리거나 수익성을 올리는 게 회사의 큰 짐 같은 거였어요. 목표 이런 거 2018년에 나오죠. 생활용품이 부진하다, 수익성이 낮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났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보니까 생활용품에 못 파는 데지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걸 파네. 아, 손세정제, 바디워시, 뭐 생활용품, 우리가 게다가 이커머스로 배달해서 사고 생활용품 쪽이 빠방빵빠방 터지면서 빵빠레를 하면서 폭죽처럼 올라가니까 잠깐만, 야, 이게 이렇게 되나? 이게 포트폴리오의 힘인가 싶죠. 생각해보면은, 야, 이게 손세정제와 바디워시가 그러면서 코로나 1분기 생활용품이 갈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안 봐도 뻔하겠죠. 안 봐도 생활용품 매출이 20%가 증가했고 생활용품에서 버는 영업이익이 50%가 늘어나면서 저게 1분기 서프라이즈를 가져오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금융적으로 얘기하면은 포트폴리오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분산, 맨날 뭐 자산 배분, 뭐 위기에 대한 뭐 골드를 가져가세요, 뭐 달러를 가져가세요. 평상시에는 말을 안 하지만 위기가 오면 한마디 해줍니다. 그럼 운인지 실력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뭐 대단한 거죠. 그 판단 자체가 어떻게 됐건 뭐 운이라도 실력이니까 제가 보기엔 실력 같긴 한데 이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말을 해줬다는. 기업이 자산 배분을 하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게다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볼 필요 없죠. 부문별로 보면은 화장품은 당연히 매출액이 줄었어요. 6% 줄었는데 야, 그래도 화장품은 영업이익이 늘었어. 이것도 대단한데 생활용품은 뭐 영업이익이 50% 늘고 음료 부분이 45%. 뭘 그렇게 많이 시켜주셨지? 하여튼 하나 해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뭐야 이거. 요즘에는 그 애널리스트도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적 LG. 제목학원 다니셔야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 무적 LG 나왔고요. 놀라운 럭셔리에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전 사업 부문 화장품도 많이 안 빠졌다는 거죠. 서프라이즈. 자, 무적 LG 나왔습니다. 자, 올해 우승 가나요? 자, 우승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나오는 제목들이 세발 자전거 전략, 결국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거죠. 위기에 대비했다고까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왔을 때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자산 배분인데 자산 배분 효과를 극도로 봤다는 거고, 게다가 저는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이게 코로나를 이긴 후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인지 따라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런 소비가 당연히 내려갔고 화장품도 내려갔는데 중국에서 이게 잘 안 내려가요. 이 후인지 뭐 숨인지 이게 안 내려가는데 정말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면은 제가 느낌이 있는데 얘는 뭐 테라 아니면 뭐 오비맥주 뭐 이러면 느낌이 있는데 이게 숨 후 그러면 느낌이 없어. 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이게 도대체 숨과 후가 중국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 건지, 정말로 고급 중에 고급으로 느끼는 건지 뭐 어디까지 느끼는 건지, 야, 이게 느낌이 잘 없어. 뭐 금색이고 반짝반짝하고 예쁘긴 한데 물론 엄청나다고 합니다. VIP 마케팅이 엄청나고 중국 부유층이 애용하는 신비로운 브랜드. 진짠가? 단일 브랜드 최초로 매출 2조,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 4위. 야, 이게 사람이 알아야 돼요. 화장품 비비크림이나 발라볼걸. 아, 나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고 발라본 적이 없으니 저게 도대체 얼마짜리고 저게 얼마나 잘 팔리는데 느낌이 없어. 아, 이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은 저 LG생건의 저런 모습 60분기 연속 사업 증가했다는 게 대단한 건데 이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60분기 연속 증가를 할 수 있었던가. 게다가 더 대단한 거는 이게 저 회사가 30개에서 40개 가까이 M&A를 했는데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부채 비율이 내려가고 있어. 그렇게 많이 샀는데 회사들을 많이 사면서 매출과 이익을 높여왔는데 부채 비율이 내려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산 데 들어가는 돈보다 산 다음에 그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잖아. 코카콜라를 3천억에 샀는데 뭐 몇백억씩 몇 년을 벌어주면은 쓴 돈을 다 갚고도 남는다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신기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화장품을 잘 만든다, 이거는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서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이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M&A를 해서 최적화를 만든 다음에 그 회사에서 돈을 벌게 만드는 그 기술은 진짜 대단한 거죠. 30개, 40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외부 차입을 안 할 정도로 현금 찬출 능력이 높아가고 부채 비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뭐 겉으로만 봐서 안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대단하다고 안 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주가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없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지금 딱 상한가 걸려있는데 아직도 60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 자, 그런데 물론 저건 있죠. 첫 번째는 일단 2분기에도 과연 1분기처럼, 왜냐면 2분기에 드디어 날씨가 따뜻해졌잖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지난번에 한 건을 해줬던 그 세정제라든지 뭐 이런 생활용품들이 드디어 뭐 전문용어로 그 약발이라 그러죠. 약발이 떨어지면은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줘야 되는데 정말 오를 수 있을까라는 2분기에 어떤 그런 매 분기 나오는 도전 과제지만 그런 게 있고, 게다가 작년부터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떡밥이긴 하지만은 이번엔 미국으로 간다. 사실상 중국의 매출이
기업들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건 모르겠다. 이건 잘 모르겠다. 설마 여기까지 그냥 몇 개 가다 말겠죠. 중국에서만 성공을 해도 엄청난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LG생건의 그런 어떤 거의 기적 같은 모습,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보지 못하는 기적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사실은 저기 화장품 기업들은 이런 게 있어요. 닥터자르트가 5천만 원으로 뭐 만들었다가 2주에 팔렸죠. 2019년에 M&A로. 로레알이 스타일란다를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6천억에 샀습니다. 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니레버라는 또 세계적인 그룹이 AHC 카버 코리아라는 데를 무려 3조에 샀어요. 자, 이거를 엮어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커머스와 중국에 관련돼 있는, 게다가 기술이 좀 부족해도 우리나라는 대신 만들어주는 요 3박자가 있는 뷰티 시장은 굉장히 값어치가 올라갔어요. 근데 물론 OEM이란 건 다르긴 하지만 이커머스와 중국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쪽에서 꼭 화장품이 아니라도 신흥 부자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가 된지 몰라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몇십만 명이 되니까 이쯤에서 다시 한번 뭐 중국과 연계가 되든지 우리나라 내수로도 해주든지 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이 아마 5년 내로 최소 3분은 등장하지 않을까? 수천억 되는 부자가? 뭐 2년에 걸친 변화가 2달에 걸쳐 왔다며요. 이커머스가 변화 시기가 빨리 돈다는 거는 물론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도 있지만은 소상공인 중에서,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이쪽에 포지션을 가진 형들이 아마 수천억 되는 부자들이 곧 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